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밤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인데 전에 파운드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 맞춤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전에는 어떤 팹리스에서 제품을 하나를 개발해서 삼성한테 좀 샘플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딱 봐가지고 이거 조 단위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냥 거절하고 했던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팹리스들이 대만에 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팹리스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 게 아니라 대만의 TSMC 파운드리를 많이 쓰고 있죠. 삼성이 와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파운드리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한참 좋은 HBM도 고객 맞춤형이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유회준 교수님이 이 반도체 학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HBM처럼 DRAM이나 낸드 플래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제덱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이제 표준 협의회 표준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딱 스펙을 정해줍니다. DDR3는 이렇게 만들고, DDR4는 이렇게, DDR5는 이렇게. 최근에는 GDDR7이라든가 LPDDR5X 이런 거에 대해서 스펙이 나왔죠. 그런데 삼성은 그런 스펙대로 대량 생산해서 DRAM이나 낸드 플래시를 찍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파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분기에도 5억 8천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서 생산해서 팔았거든요. 하지만 이 버릇을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바뀐 것을 이걸 감지를 못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고객의 니즈가 그냥 100% 반영된 그런 DRAM, 특별한 DRAM이죠. 낸드 플래시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늘 범용 코모디티 이런 DRAM, 낸드 플래시가 이런 게 마음에 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의 습관에 젖어 고객들의 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객을 응대를 한다면 SK 하이닉스한테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요 말씀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학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말씀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좀 새겨들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AI 시대는 이 GPU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용 DRAM, 커머디티 DRAM이라고 합니다.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도 AI 가속기 고객에 맞는 그런 GPU라든가 NPU에 맞는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으로 제작이 돼서 제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이 과거에 납품하던 1등의 관습, 1등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SK한테 다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AI 응용처에 따라서 GPU와 NPU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엔비디아 여기 하나 있지만 이제 시작인 건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고객사에서 최적화된 저전력 DRAM 대표적인 게 GDDR7이라든가 LPDDR5X라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3000 DRAM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죠. 이런 것들이 고객사에서 요구를 할 거란 얘기죠. 요구를 하는데 삼성이 이런 고객사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BM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이게 하나인 거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마 그저께서부터인 것 같아요. 대만 디지타임스라든가 어제도 또 나왔어요. 외신에서 나왔는데 출처가 좀 그렇게 분명한 것 같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를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삼성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서비스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최근엔 4시간 반까지 한 분한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말로만 고객이 왕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사실. 자, 여기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 갖고 왔는데요. HBM 등 AI 메모리가 마치 파운드리처럼, 파운드리는 100% 고객이 설계를 해준 반도체를 단순히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OEM처럼, OEM이죠. 이 OEM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 메모리 반도체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아니면은 끓는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세상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 그게 삼성이란 얘기죠. 삼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유혜준 교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뼈아픈 얘기입니다. 자, 과거 인텔이 암이라는 설계 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재배력을 잃을 거라고 어떤 사람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일본의 소니를 보시자고요. 반도체 전자 제품의 왕국이었습니다. 소니 망했죠? 파나소닉 망했죠? 어디 갔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반도체가 HBM 같은 AI 반도체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리면서 엔비디아 독주도 막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은 심지어 엔비디아조차도 주도권을 곧 내놓을 것이다. 제가 한번 2, 3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 HBM을 핸드폰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미니 HBM. 그게 아마 상용화가 되고 핸드폰에 들어온다 그러면 세상이 또 바뀔 겁니다. 그때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애플이 주도를 하거나 삼성이 만일 잘해서 삼성 갤럭시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하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말씀이 아주 뼈를 때리는데요. 뼈를 때리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 SK 1등이죠. 글로벌 시각으로 봤을 때 프로세서 기업의 설계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찍어주는 기업에 불과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가속기, GPU 거기에 맞는 뭐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eSSD라든가 이런 거를 단순히 거기에다가 납품해주는 그냥 하청업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이라든가 CXL이라든가 도저히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발 더 나가서 또 카이스트의 김정욱 교수님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HBM 속에 GPU가 들어와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CXL 반도체를 지금 하반기에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HBM의 차세대 HBM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써볼까요?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이 지금 주대를 이루고 있지만은 이 회사,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세대 HBM은 뭐냐?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은 차세대 HBM은 CXL이라는 거죠. CXL. 삼성이 CXL을 2.0까지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2.0까지 출시를 하고 이걸 하반기부터 시장을 키워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작년은 뭐 170만 달러. 작았죠. 올해 26년이 21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28년 되면은 158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CXL이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더 D램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HBM이 점점 그 수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 대신 CXL이 또 많이 커진다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상쇄를 할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카이스트의 유해준 교수님은 이 시장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HBM2을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은 뭐냐? 이랬더니만 HBM 성장세를 지켜볼 때 AI 시대에는 커스텀 메모리가 대세가 될 거다. 커스텀 메모리, 고객 맞춤형 메모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서 AI 기반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 시장, AI 반도체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면 삼성이 갤럭시 S24부터 시작을 했죠. 애플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엔비디아 시장보다는 온 디바이스 시장이 AI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HBM이 미니 HBM으로 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AI 가속기는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만들어지지만 핸드폰은 1년에 수억 개가 만들어지니까 이 미니 HBM 시장이 만일 내년이나 후년부터 만일 개화가 된다 그러면 이 HBM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HBM 시장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얼마나 커질까 이렇게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온 디바이스의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HBM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이 컴퓨터 산업이 완전히 변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해준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와 SK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입니다. 이게 중요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인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학회의 학회장님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CXL은 삼성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입니다.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법령 코모디티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중국이 거의 자립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규제하기 전에는 삼성이 만든 반도체의 거의 40%가 중국에 수출됐고 그 다음에 홍콩을 거쳐가는 것까지 하면 거의 60%였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면서 미국은 당연히 미국 편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시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죠. 한동안 낸드 플래시 공장에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이게 개방이 됐죠. 그 다음에 수저우에 후공정이 있죠. 그러고 더 이상 이제 확장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자에 계신 분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자기 동료가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반도체 공장 확장을 하나도 못 했답니다.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거기서 3년 동안 놀고 있다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여기 충칭에 후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D램은 또 우시에서 전체 SK 하이닉스의 D램의 생산량의 50%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도 일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렌의 낸드 플래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SK나 삼성이나 중국 공장들을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적당한 지점에 현대자동차처럼 공장을 매각하고 나와야 될지 아마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해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성장 속도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지만은 이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양산 기술은 아직 국내 기업과 격차가 꽤 몇 년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앞선 것 같다. 당연합니다.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앞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하고 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중에 있는 사이에 시스템 반도체를 놓쳐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놓쳤어요. 파운드리도 지금 TSMC하고 점유를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선도 기업인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레드햇이라고 빨간 모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CXL을 이렇게 상용화할 수 있게 인프라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해야 한다. 지금 HBM이 좀 잘 팔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큰 가속기에 작은 부품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SK하고 또 손을 잡죠. 그 다음에 TSMC하고 손을 잡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어다 보니까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그걸 못 만드니까 그걸 TSMC를 주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위에 서서 베이스 다이는 이렇게 만들어라, HBM은 이렇게 만들어 위에서 다 주고 다 완전히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HBM은 우리가 잘 만들잖아요. 삼성하고 SK가. 이 HBM 속에다가 이게 플러스 GPU라든가, GPU가 지금 이제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 병렬로 이렇게 들어오죠. GPU가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CPU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또 카이스트의 다른 교수님이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GPU하고 CPU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엔비디아든 TSMC든 꼼짝 못하게 하라는 거죠. HBM이 지금은 HBM3E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종훈 교수님 뭐라 하냐면 HBM4가 아니라 HBM10이고 뭐가 이렇게 나올 건데 계속 엔비디아에 끌려갈 수가 없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BM은 워낙에 잘 만들이 됐고 이런 GPU나 CPU 아니면 CXL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HBM에 붙여서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라는 거죠. 그냥 저기 끌려가서 그냥 OEM 업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는 유해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를 생산을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건 뭐 28 내지 40나노급 아주 그 저급한 반도체만 만들고 있고 TSMC를 끌여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하나를 만들고 또 2개째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소부장은 잘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를 못 만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 관료들이 직접 반도체 산업 현장에 뛰어다닌다 그럽니다.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이게 보인 거죠. 요건 이제 정부와 여야가 이제 반도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조금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의 안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안이 있고, 여기는 또 민주당 안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이 있고, 정부 안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여기 뭐 민주당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0% 인상하자 이렇게 하고 R&D 세액공제도 더 올리자. 그 다음에 뭐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그냥 더 연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정부에서는 17조 원 플러스 1조에서 17억 원을 저리 대출로 풀어주겠다, 반도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는 약 3조 원, 3조 원 대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5조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삼성 관련되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삼성은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이거를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마음 먹고 반도체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써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택 캠퍼스에 팹 하나 짓는데 2에서 3조 원 들거든요. 이 5조 원 받으면은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P5하고 P6 외부 껍데기를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데 받아야죠.
이렇게 뭐 펀드 생태계도 조립하고 뭐 R&D 세액공제도 하고 지금 세액공제를 24년에 올해 말까지 일몰이거든요. 27년까지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34년까지 10년을 더 연장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현금 지원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몇 조 원씩 현금 지원을 하지만, 그런데 또 모르죠. 지금 트럼프가 뭐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뭐 대만 반도체에다 몇십 조를 줬냐는 등 뭐 지금 뭐 이렇게 태클을 딱 걸어버리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 그냥 몸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유해종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점, 엔비디아가 정점이 왔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저렇게 잘 나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엔비디아의 시총도 3조 원이 3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많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트럼프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된 거죠. 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가속기가 거의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는데 온 디바이스, 자, 핸드폰이 AI화가 되면은 시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지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PC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세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유해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AI용이 아니라 게임용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저 그래픽 카드가 GPU가 다 게임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이제 AI가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이 드렸지만은 애플이 미니 HBM, 삼성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이 이렇게 서비스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서비스 정신을 그렇게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HBM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또 할 거라는 얘기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고객이 왕이라고 말을만 할 게는 아니고요. 고객의 니즈를 잘 살펴주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죠. 저도 그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저를 그냥 맞아주지 않고 멀뚱멀뚱하게 서면 저는 그냥 나옵니다. 미련 없이. 고덕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동산을 갔는데 인사조차 안 하고 뭐 이렇게 멀뚱멀뚱하잖아요. 그냥 문 닫고 나옵니다. 우리 여기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팹리스에서 잘 만든 반도체 샘플을 가져왔는데 삼성이 응대를 안 한다? TSMC로 가겠죠. SK로 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서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덕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고덕신도시의 부동산 또 SK하이닉스 원산면의 부동산에 대한 소식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